오늘의 게스트분께서는 미국 대중음악계 최고의 작곡가로 꼽히는 라이언 테더 소속 밴드 원 리퍼블릭의 곡 굿나이프를 신청해 주셨습니다. 함께 어우러진 악기 소리와 뮤직비디오가 인상적이라는 노래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동아대학교 관광경영학과에 재학 중인 이지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일을 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서 근데 그 노래를 출퇴근에 가장 많이 듣는 노래예요. 그래서 이 노래를 들으면 좀 희망차고 힘이 나서 제가 좋아하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부산의 문화나 축제, 여행 등을 전문 기획을 하고 있고요. 또 모바일 플랫폼 구축이나 홍보 마케팅 쪽으로도 다양하게 사업을 하고 있어요. 제가 여행사에 잠시 실습생으로 있었던 적이 있는데 제가 기대한 여행사와 제가 일을 한 것에 있어서 너무 다른 거예요. 저는 사실 기획이랑 컨텐츠를 개발하고 만들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수동적인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제가 무엇을 하고 싶은 것들을 잘 못하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상품이 만들어져 있는 거를 계속 콜센터 직원처럼 계속 받아야 되니까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여행사는 죽어도 안 가야지 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때 찰나 어떤 분이 저를 소개해 주셨어요. 그 회사에. 그래서 그 회사에 들어가서 이제 면접을 보는데 제가 하던 그런 대외 활동의 완전 뭐랄까 사업화되어 있는, 그래서 처음에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아 진짜 이제 내가 잘하고 너무 재밌는 걸 할 수 있겠다 해서 지금 재밌게 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삶에 있어서 제가 호주를 가겠다고 결심한 게 한국에만 있다가 너무 한국에만 있으면 내 삶이 너무 젊음이 아깝다고 생각이 들어서 친구들과 함께 계획해서 원래는 캐나다를 준비했었는데 캐나다 비자가 제가 떨어져가지고 호주를 가게 됐어요. 친구들과 함께. 그래서 그곳에서 처음에는 아무 계획도 없이 그냥 젊음과 패기 하나로만 돈이랑 노트북, 짐 이렇게 들고 가서 이제 집이랑 비자랑 살 집이랑 일을 구해서 생활비 2년 동안 한 번도 안 받고 제 혼자서 살아남았어요. 네. 주로는 이것저것 많이 했었는데 주로는 아이비라는 메리벨이라는 환대 산업에서 아이비라는 클럽에서 일을 했었고요. 아이비라는 곳은 이제 헐리우드 스타나 거기에서 총 이벤트 저희 나라도 있었어요. 삼성이랑 LG랑 임원들 파티 같은 거를 오시면 저희 아이비에서 파티 준비를 하고 거기에 키친 어시스턴트로 이제 다국적 친구들과 함께 일을 했었어요. 그리고 호주에 2년 동안 있으려면 세컨 비자가 필요한데 그것을 승인하기 위해서 캐서린의 그린팜이라는 곳에서 가서 이제 샌달우드 농장에서 일을 악착같이 한 다음에 이제 비자 승인을 받고 그렇게 2년 동안 있게 됐어요. 갔다 오고 난 다음에는 제가 사실 호주에 있으면서 인종차별을 많이 당해서 그게 좀 큰 상처가 됐었어요. 그래도 나처럼 우리나라에서도 다른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한국에 이제 왔을 때 그렇게 다문화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다문화 아이들이 이렇게 상처를 안 받길 원해서 제가 대외 활동으로서 직접 멘토가 되어주자고 시작한 게 이제 부산국제교류재단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친구들 멘토링도 해주고 진로 캠프 같은 것도 3년 참여하게 되어서 마지막에는 인턴까지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었던 것 같아요. 진짜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헤드 셰프가 영국인이었는데 제가 약간 동양 여자애로서 처음 혼자 있었거든요. 그때 친구들이 다 나가가지고 근데 다른 벨기에
국적을 가진 친구들이라던가 약간 오면 확실히 차별해서 걔네랑은 막 놀면서 저한테는 막 일 시키고 그런 식으로 대놓고 하고 아니면 그냥 뭐 김치 씻이라면서 장난식이라도 해도 기분 나쁘죠, 되게. 그리고 권리를 좀 보장 못 받았었어요. 왜냐면 거의 한 17시간 일할 때도 있었거든요. 1시간 자고. 그래서 그럴 때는 돈은 많이 받지만 그래도 내가 이 나라 국민으로서 인정받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엄청 그런 것들이 좀 상처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다문화라는 단어를 되게 싫어해요. 아무래도 이제 일반 학교를 가면 아이들이 좀 다르다는 걸 느끼잖아요. 우리 일반 친구들도. 근데 한국에서는 거의 대부분 교육이 또 글로벌화하게는 아직까지 한계가 있으니까 저절로 친구들이 많이 상처를 받는 친구들이 많아서 그럴 때면 제 얘기를 해주면서 나도 다른 나라 가서 그렇게 많이 상처를 받았다. 인권도 많이 존중받지 못하고 근데 너는 일단 2개국어를 할 수 있고 나중에 엄청난 더 역량과 기량을 가지게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 하면서 네, 엄청 보살펴 주긴 하지만 또 저 혼자서 될 게 아니라 이제 사회가 좀 바뀌어야 될 부분이 많은 거죠. 네. 제가 3, 4학년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전공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1, 2학년 때는 너무 공부를 안 해서 문제였는데 근데 이제 갔다 와서 이제 진정한 저를 이제 찾으려고 계속 이제 관광업으로 어떻게 먹고 살 건지 이제 제 직업관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작한 게 관광에 관련된 대외 활동을 또 시작했어요. 그래서 2015년에는 시청에서 처음 주관한 드림 투어라고 있는데 드림 투어를 하면서 대만에 가서 부산의 그런 관광지를 알리고 그 대만 시민들이랑 같이 부산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돌아와서는 부산의 관광 발전을 위해 아이디어 제안을 하고 이렇게 활동을 마쳤습니다. 드림 투어를 끝나고 문체부에서 관광두레라고 또 지역 관광 발전을 위해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랑 같이 합작해서 한 활동을 했었고요. 부산에서는 유일하게 한 팀으로 저희 동아대 친구들이 가서 남원과 곡성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관광 콘텐츠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우수상을 받았고 그 다음에 2016년에는 지금 현재죠. 막 끝났는데 부산관광공사에서 원도심 스토리 투어라고 있어요. 이제 원도심을 개발하고 그거를 문화관광해설사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같이 그 코스를 돌아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영한 이제 대학생들이 관광학도 학생들이 맡아가지고 홍보하는 그런 활동을 했습니다. 그 파워 블로거들 뿐만 아니라 전국구로 이제 부산을 다니면서 탐방하고 싶으신 분들을 향해 2박 3일 동안 12만 원을 지급드려요. 그래서 5가지 테마가 있는데 자연, 관광지, 맛집, 그다음에 문화시장, 역사 이렇게 5가지 테마를 가지고 자기가 선택한 곳에 그걸 주제로 해서 2박 3일 동안 자기가 컨텐츠를 이제 만들어서 실시간으로 올려요. 뭐 페이스북이든 인스타그램이든 블로거든 네, 이런 식으로 SNS를 더 키워서 SNS가 지금 파급력이 엄청 높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지속적으로 파급 효과를 내기 위해서 지금 SNS 어떻게 보면 원정대라고 할 수 있죠. 네, 저는 일단 일정을 고려제강 여기 바로 근처에 있잖아요. 일단은 영화의 전당 거기 메인 부스 있는 곳에서 발대식을 시작해서 시간이 너무 없어서 바로 수영에 고려제강 지금 부산 비엔날레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폐공장을 지금 또 문화공간으로 재생을 시켰기 때문에 좀 의미가 있다 생각해서 그곳을 먼저 들린 다음 제가 아까 추천한 흰여울 문화마을을 들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토요일에는 이제 가덕도에 가서 속속들이 관광할 예정입니다. 노하우는 일단 목적을 정확하게 아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부산 관광의 별 원정대도 어떻게 보면 우리 부산 지역의 관광 콘텐츠를 잘 발굴하고 또 부산을 널리 알리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것에 있어서 저는 이때까지 찍어온 사진들이랑 또 정보가 블로그를 하거든요. 그것이 좀 큰 점수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는 파워 블로그는 아닌데 이때까지 제가 한 활동들을 기록하는 걸 좀 좋아해요. 그래서 사진이 일단 너무 많아서 그 좋은 컨텐츠가 일단 베이스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게 좀 좋지 않나? 제일 처음에는 스펙이라는 거를 생각 못했을 때 제가 대외 활동을 시작한 거라서 대외 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제가 직업관이 뚜렷하게 없고 그리고 제가 제 진로에 있어서 무엇이 되고 싶은지에 생각할 때쯤 이제 대외 활동을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직업관이랑 진로를 찾기 위해서 대외 활동을 시작했다고 볼 수 있겠어요. 사실은 스펙이라고 하는 거는 뭐 토익 기본되는 토익, 토스, 뭐 오픽, IELTS, 뭐 기타 등등 한국사, 뭐 영상에 관련된 것도 그런 거 있을 거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그런 스펙들보다는 저는 대외 활동을 하면서 실무를 더 많이 쌓았던 것 같아요. 실무적으로 제가 컨텐츠를 발굴하고 기획을 하고 제안, 발전, 뭐라 해야 되지? 아이디어 제안서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을 하면서 공모전 수상을 하면서 이제 제가 네, 쌓아오면서 이제 제가 실무를 많이 경험한 거죠. 그래서 그게 저한테 많이 도움됐고 결론적으로 보면 스펙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도전해보고 싶은 거는 관광 분야 말고는 요리? 요리에 지금 관심을 두고 있어서 요리도 한번 배워보고 싶고 그 다음에 제가 원래 체육을 전공하려고 했어요. 원래 운동을 옛날부터 오래 해가지고 근데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옛날에 운동 계속 지속적으로 했던 게 좀 다시 도전해보고 싶어요. 한국인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 팝가수 제이슨 무라즈의 곡 I Want Give Up입니다. 부드러운 기타 소리와 그의 나지막한 보컬 그리고 긍정의 힘이 전해지는 노래 함께 들어보시죠. Just like them old stars, I see that you've come so far to be right where you are. How old is your soul?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취준생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노래예요. 네, 지금 취업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제 주위 친구들도 취업 때문에 많이 걱정하고 고민하는데 다 잘 될 거라는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고 싶어가지고 했습니다. 저 어렸을 때부터 호기심이 되게 많았었어요. 호기심이 되게 많고 좀 독립적인 성향이 있어서 뭐가 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 바로 실천에 옮기는 그게 좀 중요했던 것 같아요. 심지어 워킹홀리데이도 부모님한테 저 간다고 통보하고 간 거였거든요. 사실 이 인터뷰나 뭐 취업이나 그냥 저 혼자 결정하고 하는 거라서 부모님이 그래서 새벽에 어디 가는데 이러니까 나 취업했다고 그래서 부모님이 되게 좀 이상하게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런 거 같아요. 그냥 저 혼자 생각하고 실천으로 바로 옮기는 그리고 호기심도 많고 다양한 경험을
정말 많이 하고 싶다 어렸을 때부터 생각을 해서 대학생 때도 솔직히 술만 마시고 뭐 맨날 놀러 가고 카페 가고 뭐 이러는 게 좀 싫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내 젊음을 좀 미친 척하고 좀 다른 걸 해보고 싶다 해서 그게 대외 활동이 답을 좀 주겠구나, 간접적이라도. 그래서 이것저것 막 했던 것 같아요. 그 방면에 많이 신청해서 떨어지기도 했어요. 물론 떨어져서 막 안 됐다면서 막 울면서 이랬던 게 생각이 나는데 그래도 엄청 이제 내공이 쌓이고 나이가 드니까 내공이 쌓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노하우도 생기고 이제 어떻게 하면 이게 활동을 내가 잘 해낼 수 있겠구나 하고 잔꾀가 많이 생겨가지고 네, 그렇게 활동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의미 있는 곳은 사실 저희 아빠가 초량 쪽에서 옛날에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아빠랑 처음으로 김민부 전망대랑 이바구길이라고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다들? 네, 그곳을 저도 들어만 봤지 가보진 않았어요. 근데 아빠가 하루는 너무 고향에 한번 가보고 싶다 해서 초량을 같이 방문해서 그러면 유치원 우체통이랑 김민부 전망대도 한번 가보자 해서 갔는데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곳이 좀 추천해 줄 만한 그런 저한테 의미 있는 부산의 관광지고, 하나는 재생 역할로서 지금 서부산도 뜨고 있고, 그 다음에 흰여울 문화마을도 저희 해양을 강력하게 저희는 부산은 가지고 있잖아요. 그 컨텐츠를 흰여울 문화마을에는 바로 영도 역사도 있고 또 촬영지로서 지금 또 유명해졌잖아요. 그래서 가봤는데 바로 해안가로서 바다도 보이고 또 그런 마을을 재생시켜서 문화적인 공간으로 만들었다는 것에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이번에 흰여울 문화마을도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저 또 걷는 게 요새 트렌드잖아요. 저는 회동 수원지라고 저희 집 근처에 큰 저수지가 있는데 저희 엄마랑 저랑 항상 진지한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 제가 범어사 살아요. 그래서 맨날 범어사도 막 등산하고 고당봉 가고 그랬는데 회동 수원지는 큰 저수지가 있거든요. 거기도 갈매길이 있어서 트레킹 코스로도 많이 찾아가시는데 아직까지는 많이 알려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차 세워놓고 엄마랑 많이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서 그곳을 좀 많이 개발하고 싶어요. 파라다이스 같은 곳? 엄청 생각만 해도 편해지고 또 자꾸 방문하고 싶은 그런 곳인 것 같아요. 부모님이 다 부산 사람이고 저도 부산에 26년 동안, 호주 2년 빼고요, 있었기 때문에 엄청 부산 사람들만큼 정이 많고 또 솔직한 사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산에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곳? 그래서 자연적으로도 보면 산, 강, 바다 이렇게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연적으로도 너무 아름답고 사람도 더불어서 같이 아름다운 그런 곳? 저희 관광학과 친구들도 관광에 대한 그런 일자리 창출이 많이 돼서 저희 부산이 관광지로서 좀 강대국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해서 이제 관광 인재 양성에 좀 힘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일 오래 살고 제일 관광지를 많이 다녀본 곳이 저희 고향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희 고향이고 제 삶의 터전이고, 제 삶의 터전부터 먼저 이렇게 관광지나 다른 곳을 모르면 나중에 외국 친구들이나 그런 다른 친구들이 왔을 때 네 사는 곳은 어딘데 뭐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아무 말 안 나오고 추천 못 해주면 그게 너무 부끄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물론 관광학도이긴 하지만 국외보다는 저희 한국을 좀 더 많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 여행도 많이 다녔고 또 내일로도 했지만 아무래도 제일 오래 산 부산을 좀 더 많이 내가 내 고장을 정확하게 알고 그렇게 친구들한테도 추천해주고
잘 알아야지 하고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순수한 마음인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이렇게 인터뷰를 나온 게 좀 의아해요. 왜냐면 저는 정말 평범하고 또 그냥 제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나온 게 너무 영광스럽고 또 엄청 겸손해지는 또 자리이기도 하고요. 근데 다만 이렇게 다 평범하지만 좀 달랐던 이유는 진짜 실천력이 제일 크다고 생각해요. 진짜 생각만 하지 말고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다들 나이를 생각하시는데 나이 생각하지 말고 진짜 하고 싶은 거 있으면 그냥 하면 되고 어떻게 뭐 엄청 오래 살 인생인데 그냥 해보고 싶은 거 다 하고 아니면 뭐 그만이고 뭐 되면 하고 그런 식으로 제 스스로 합리적인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뭐 특별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전혀 특별한 사람도 아니고 정말 평범하게 장녀로서 한 가정에 살고 있는 그런 부산 사람이고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은 아마 나중에 비웃겠지만 쟤 왜 나왔냐고 하시겠지만 이 자리를 빌미로 그냥 저도 나왔으니까 여러분들도 진짜 하고 싶은 거 계속 찾아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의 진짜 원하는 꿈은 호주를 다시 가서 사는 거예요. 실컷 못하면 부산이에요. 이유가 뭐예요? 이유는 정말 많지만 물론 너무 부산이 좋고 하지만 아직까지 좀 더 큰 물에서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너무 모순되나? 지금까지 계속 부산 얘기하다가 그래서 물론 한국도 좋고 하지만 호주에 있었던 그런 제가 혼자서 진짜 제 삶을 살아갔던 적은 딱 그 인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그런 저를 찾고 싶고 또 그곳에서 또 느낀 것들을 토대로 또 살아보고 싶기도 해요. Even if the skies get rough, I'm giving you